제가 보니까 우원식 의장은 이제 절차를 제대로 지켜가지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지금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2개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바탕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저들은 그렇게 신사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현 변호인단들도 지금 황당한 지금 발언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법무법의 대류가주에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가 워낙 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사퇴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새로운 변호인단이 지금 꾸려졌는데 내일 또 기자회견 한다면서 자기네끼리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MBC랑 JTBC는 들어오지 마. 니네는 기자회견단에 우리가 너네는 초청하지 않아. 우리는 SBS하고 종편에 있는 언론사들만 부를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니네들 그런 언론사들하고만 짬짬이 해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지금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보다도 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언론인들의 자존심, 자부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구나를 느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기자회견 하겠다는 측에서 특정 언론 빼겠다 그러면 이 변호인단은 그 인터뷰 자체를 거부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꼭 그렇죠. 다른 기자들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언론사를 꼭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렇죠. 언론에 대한 이거는 일종의 뭐 도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가치를 이 완전히 훼손시키는 인터뷰에게 그래도 우리는 가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권성동이가 인터뷰하는데 MBC니까 질문하지 마라 그런 거라. 저 조선이에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기자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직업이 기자라고 하는 것들이야. 참 한심한데 내일 김용현이 그 인터뷰장에 가는 신문 방송사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 좀 똑똑히 봐야 되겠어요. 수치를 몰라. 방송기자연합회랑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내란의 핵심 인물이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 선택해서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는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 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다. 21세기 대명천지의 군사독재의 언론 말살 망령을 부활시킨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적들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입맛에 맞는 언론을 취사 선택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놀아난다면 그 언론 또한 내란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갈 것 같아요, 내일. 가는 언론과 안 가는 언론, 나도 MBC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들께서 봐주셔야죠. 네. 갈릴 겁니다, 내일은.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탄핵이 될 거고 한덕수도 탄핵이 되어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대개조의 국면으로 저는 접어들 것 같아요. 언론은 어떻게 할 건지 따져야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으로부터 솔직히 시장 권리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훌쩍해갖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가격에 표현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가 곤란하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주구 노릇을 해요. 언론이 앞잡이 노릇을 해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군사 반란이 일어났어요. 위헌적이고 반국가적 행위가 일어났는데 언론이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놈들을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내란을 일으킨 놈이 너 언론은 오지마 라고 하니까 다른 놈은 거기 정말로 간단 말이에요. 이 언론 그대로 둬야 됩니까? 제가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인 여러분, 제가 무슨 좌파고 반국가 세력이에요. 매우 상식적이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제 목소리 안 내고 PD연합회, 아까 한국기자협회, 언노조 다 지금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제일 먼저 뺐어요. 그런데 언론이 여기 가가지고 주구 노릇을 하는데 기자가 주구 노릇 합니까? 아니면 그 언론사의 사주가 주구 노릇을, 앞잡이 노릇을 합니까? 네. 이 시민들의 그 지형도를 보면요. 내란 세력이 대략 10%로 보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냥 상식을 가진 시민이 80%예요. 근데 이 10%는 온라인에서 엄청 화력이 셉니다. 밥 먹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에요. 몰려다니고 난리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픽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라도 지금은 자기도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내일 SBS 오라고 그랬다며요. SBS가 마이크 들이대면서 그 김용현이 변호인들 방송을 실어주면 거기 댓글 참여라도 해요. 자기 의견을 격렬하게 쏟아내야 됩니다. 그 숫자로서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은 이 황금폰을 검찰에 넘기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뭐라고 지금 봐야 됩니까? 우리 사실은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건지 지금 뭔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가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경찰 수사만 하더라도 네. 내란이 밤이 끝나자마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부터 막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뭐 저녁 같이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쇼 말고 실제로 내란에서 주요 임무에 종사했거나 부안해동했거나 하면 이를테면 서울경찰청이 있고 기동본부가 있고 기동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장은 총경계급인데 이 계급들이 대거 출동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막았어요.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게끔 막았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윤석열 관저 근처에서 굉장히 이전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아주 막아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벽 세우고 남태령곡에서 트랙터도 못 올라오게 막고 그렇죠. 이런 거만 하고 교통의 있고. 원활한 흐름인데 네. 수원시청에서 남태령까지 원활하게 흘러왔는데 막아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라고 쓴 거를 절대로 서울 시내에서는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다 정도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 관저라고 해서 시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법상은 100m 이내에서 못한다고 했지만 2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났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특히 1인 시위나 기자회견 같은 건 집시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지. 안진걸 소장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하다가 완전 치도곤을 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지금 틀 수 있어요? 예, 영상이 아니 이제 1인 시위 준비하면서 네, 항의하는.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 무조건 막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뀐 거는 군인들 몇 명 구속된 거 말고 없고 그다음 경찰청장도 그렇잖아요. 엊그제까지 내란 주도하고 경찰청장으로 열심히 하여튼 뭔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고 이제 뭐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정말 그동안 우리는 뭘 했나라는 자괴감까지 드는데 김갑수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얌전히만 있지 말고 전투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게 보통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느낌이 나고 현실적으로 정말 저들은 세다.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너무 힘든데도 어쨌든 목숨 내걸고 지금 싸우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드는데 안진걸 소장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 안진걸 소장이 저기 가서 1인 시위하러 갔는데 1인 시위를 하자 왜 1인 시위를 못하게 막느냐. 경찰들이 저렇게 이제 지금 주변에 지금 경찰들이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복 입은 경찰들이 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관저에서 한 700m 정도예요. 근데 왜 못하게 하죠 저렇게? 그 횡포죠 그냥. 저 깡패예요. 저거 집시법 경찰활동이라는 건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네. 법이 없잖아요 저런 법이. 와. 지금 저 명령이 어느 단위에서 내려주는 걸까요? 경호처가? 저거는 서울경찰청 차장이 주도하는 거예요. 차장이고 용산경찰서장이 이제 거기서 지휘를 하겠죠. 서장은 아니고 서울경찰청 차장, 공공안전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검찰도 군도 치열한 지금 눈치 싸움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서느냐. 그럼 저걸 지금 막아서는 너무 답답한 게 공수처는 자기네한테 이첩하라고 대통령 관련 사건 이첩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능력도 없는데 지금 이첩만 하라 그러고 그리고 실제 뭐 소환도 못하고 제대로 신병 확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비웃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죠. 그러니까 검찰은 또 넘겨줬다고 뒤끝 장렬로 실제 그 국수본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 압수수색해가지고 자기네가 또 참고인이라 그러면서 또 그거 확인한다 그러고 국방부에서 있는 사람들 것도 핸드폰도 자기네가 뺏어가가지고 그것도 확인한다 그러고 지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14일 날 탄핵된 직후에 와그닥닥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열흘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저들의 반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들은 거대한 국가 권력을 쥐고 있어요. 와. 그냥 민주진영은 뭐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땡땡거리는 발언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헌재에서 남태령에서 그 추위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시기에 그 도저히 성벽처럼 안 풀리는 그 거대한 벽 앞에 쓴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된다니까요. 네. 그 국가기관 상위 이제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속성, 본성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국민들 생각 안 하는 놈이다.
권력자 편만 서는데 권력자가 정당하지 않아도 그 권력자가 이렇게라는 구테타에도 자기가 뛰어들어서 자 여기에 봉사를 하겠다는 놈들 아니에요. 두 눈 뜨고 좀 봐야 한다. 아까 언론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내란 사태를 자 내란 사태다라고 하는 것들로 규정을 하지 않아요. 자 대통령이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는데 탄핵은 안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안 거죠. 되잖아요. 지금 실패했다. 아니면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대행을 한덕수로 자 맡기고 있다. 이 상황을 인정해서 나 못 움직이겠다. 이놈들 한 놈 한 놈들 정말로 다 잡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회에 요청하고 싶은 거요. 내일이라도 당장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다시 불러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라도 긴급 현안 질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우종수 지금 공조수사본부장 불러야 돼요. 네. 거기에 있는 단장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다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안 움직일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거든요. 자 본부장이 움직이는데 밑에 단장이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직도 일어나고 있다. 김용인이 또 시위합니다. 윤석열이 메시지 가지고 시위합니다. 이 상황 볼 거예요? 국회밖에 없다 지금 믿을 때는. 아니면 국민들이 다 그리로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제발 국회가 내일이라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따지고 묻고 그리고 탄핵시켜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뭐 24일 안 한 거는 안 한 걸로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일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행동할 것인지 또 한덕수라고 하는 커다란 이 암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행동 방향에 대해서 발표는 했어요. 네. 즉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3명을 이제 내일 의회에서 일단 표결을 하고 한덕수한테 넘겨요. 한덕수가 즉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즉시 안 하면 그때는 바로 즉시 탄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그다음에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그때는 네. 이 야당을 좀 믿어야죠. 아니.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을 내일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상설특검하고 지금 상설특검은 아예 시작도 안 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상설특검이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지체라는 게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거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뭡니까 지금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이것도 시한을 못 박아야 되죠. 자 30일이다, 29일이다 정확하게 못 받고 아니면 바로 탄핵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뻗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네. 무엇이 되든 저는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밀어붙여서 가야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정상 참작을 해주든 말든 그것은 사법부가 할 일이고 무조건 탄핵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어제 한덕수가 국무회의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국민들에게 했던 얘기는 탄핵해야 될 얘기예요.